그러면 이제 의사당은 어떻게 지어져? 이제 건립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지어져? 언제 그 완성이 되는 거야? 언제 내 눈에서 볼 수 있지? 이렇게 또 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절차가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국회, 의사당, 세종시 얼마 나올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기본 계획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설계 앞서서 공모를 해야겠죠. 착공, 준공. 이 모든 걸 거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2028년 개원으로 보고 있어요. 2028년.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으로 보고 있는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걸 좀 당겨보자. 그렇죠.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게 1년 보통 걸리는데 이걸 6개월로 당겨보자. 좀 당겨서. 그렇죠. 설계도 1년 이상 앞당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전제가 턴키 설계라고 설계부터 공사까지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전제인데 이렇게 최대한 앞당겼을 때 앞당긴다고 해서 부실 공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좀 걱정을. 이렇게 최대한 앞당겼을 때 2026년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세종시청의 지금 생각 최저간으로 생각. 그렇죠. 5년을 뒤에 2026년 하반기쯤에 문을 열자라는 게 세종시의 입장인 거죠. 생각은 또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국회 세종시대가 앞당겨 열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당기려면 또 그거에 대한 뭐도 아까 말씀하신 근거도 필요한데 근데 그게 관련된 어떤 연구 용역이 사전에 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그렇죠. 토대로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전 규모라든가 그게 뭐 그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2019년도인가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11개 상임위원회에 자 예산 필요하죠.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국회 일부 예산정책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옮기고 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일들이 더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부지를 정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부지 얘기를 좀 부지가 지금 예정 부지가 어디예요? 저 전월산 밑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유보지가 뭐냐면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미리 남겨놓은 땅이에요. 그런 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입지가 전월산 아래 총리 공관에서 대각선 맞은편. 저쪽 저희 시청 쪽에서 보면 저쪽 다리 건너가. 그렇죠. 다리 건너 강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쪽에 있고 정말 좋은 게 배산 임수인데다가 그러네요. 거기 뒤에다가 정부청사 또 1km 안에 있고 국책연구기관도 1km 안에 있어요. 산도 있고. 그곳이 지금 여의도 부지에 1.8배 61만 제곱미터라고요. 자 그렇게 큰 땅이 필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국회 본원을 대비해서 이 정도 땅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분원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향후에 어떤 미래에 이 개헌을 통한 그렇죠. 그러니까 본원도 통째로 옮겨온다는 걸 계산을 해서 고려를 해서 부지도 다 정해져 있고 사실상 옮겨오는 범위도 다 돼 있으니까 설계 빨리 하고 설계 빨리 하면 착공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알차게 공사를 빨리 해서 준공까지 알차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 세종시가 준비해야 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기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국회 세종의사당을 짓는 건 그 정확히 얘기하면 국회예요. 국회 사무처가 짓는 거예요. 세종시는 지원기관이죠. 지원기관. 자, 세종시는 국회 종사자들이 와서 국가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국회가 오면 언론사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에다 로비를 해야 될 그런 이익단체도 많잖아요. 시민단체, 연구단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관련 단체가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쓸 사무 공간, 주거 안정 기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종시가 지금부터 할 일이에요. 이제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방송사들이 지상파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11개가 오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럼 언론사 미디어 타운을 만들어야겠죠. 그다음에 시민단체 또 타운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다 국회 타운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새누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의사당이 걸리게 되면 아까 뭐 국회 사무처도 됐고 뭐 그 어떤 관련 단체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가족들 어쨌든 내려오게 되면 서울에 출퇴근할 수는 없고 오셔서 살아야 되는데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거안정 네. 주거안정 기능이죠. 사실 국회 그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세종시에 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법상에도 네. 주거 안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국가는 여기에 이전하는 공무원들한테 주거 안정 기능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걸리는 게 네. 공무원들 특별 그렇죠. 공급이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쨌든 이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안 좋았던 문제 때문에 이제 폐지는 일단 했지만 그에 그냥 그러고서 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그에 부응하는 어쨌든 공무원들의 어떤 주거 안정 대책이 나올 것이다. 당연히 필요하죠.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국회 공무원들은 와서 아주 길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착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하고 그렇죠. 좀 계약직 신분인 보좌관, 국회의원들은 임대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필요하겠죠. 네. 다 각자 거기에 걸맞는 유형의 주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특공이 폐지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얘기는 주제하고 관계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어요. 또 청약이 전국적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돌렸잖아요. 자, 이번 청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 있는 박 사장, 부산에 있는 김 여사님,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다 청약을 해요. 여기 그분들이 당첨이 됐어요. 여기 삽니까? 안 살아요. 아니죠. 네. 당연히 세를 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살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네. 세를 얻어요.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음. 모순이죠. 아니 여기 살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야 돼.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아야지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왜 아파트를 주냐고.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 있는 거죠. 아니 괜찮아요. 저도 무주택자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네. 생기지 않도록 가장 최적의 주거 대책을 정부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후 대책도 좀 필요하겠네요. 아우,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거. 예. 뭐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행정수도 완성. 종국에는 사실 행정수도 완성이잖아요, 목표가.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도 확정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스텝을 밟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원이 됐고 향후에 뭐 분원도 이전한다고 뭐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지금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여의도 부지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돼요? 여의도 부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의도 부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인데 그 중심에 여의도 국회가 있어요. 이미 그 포스트 국회 그 이후에 여의도를 따졌을 때 벌써 국제 금융중심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마이스타운, 벤처타운, 그 다음에 뭐 컨벤션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도시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서울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걱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우리가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국가, 우리 국민들이니까 네, 그렇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충분히 그건 뭐 엄청난 경제력을 발휘해서 서울의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그렇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할 세종시가 바라봐야 할 그 단계가 좀 있다면 좀 어떻게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헌이죠. 음.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네네.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제일 확실하죠.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이에 앞서서 궁극적 목표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거. 지금 서울에 굳이 있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통령 직속 뭐 균형발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서둘러 와야 되는 그런 문제.
이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예, 어젠더를 그렇게 던지는 것이고요. 근데 법원 여기서 행정소송이 늘어날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아무래도, 엄청나게 네. 많죠. 행정법원이 여기 없어요. 행정법원이 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법원, 행정법원에 관한 네. 그런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으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빨리 세종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걸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교통이라고 봅니다. 아, 정말 중요해요. 네. 국회의원들이 여기 올 경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쪽에 오려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차 KTX를 타고 오는데 KTX의 역사가 오송에 있어요. 네. 오송에서 오, 여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 중심지까지 오는데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차 막히면 더 걸리겠죠? 자, KTX 세종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전에는 아, 오송역으로 됐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또 하나, 고속도로 나들목. 네. 세종시 중심에서 고속도로 나들목을 한번 타려면 아, 좀 15분, 네, 20분 많이 나가야 돼요. 많이 나가야 돼요. 자, 남세종으로 네. 가야 되죠. 서세종. 남세종은 사실 대전 유성에 가깝다. 대전, 저는 지금도 거기가 그곳이 대전인가 세종인가 대전일 겁니다. 자, 그렇죠. 네. 결국에는 역과 터미널, 그리고 IC가 너무 멀다는 거죠. 좀 중심부까지 좀 더 시간을 좀 중심부까지 도착까지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환경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곧 생기는데 네네. IC는 정작 저 멀리 있다면 이게 모순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송역 대신에 세종역이 반드시 생겨야 되고요. IC도 반드시 이쪽 세종 중심가에 붙어서 생겨야 된다.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교통 인프라가 빨리 구축이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이 그냥 비단 꼭 뭐 세종 시민들만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영향이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 일단 네.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멀잖아요. 네. 근데 서울 역할을 하는 곳이 세종이 생겼어요. 그럼 부산에서 가까워지고 네. 광주에서 가까워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서울 중심적이잖아요. 네. 그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 근데 네. 잘 안 와닿아요 지금. 자, 그럼 알기 쉽게 설명해 서울 드릴게요. 중심이 서울 중심이잖아요. 행정 수도가 세종이 되면 광주에 있는 전라도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광주는 문화수도 안 돼? 광주 문화수도 하면 돼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주민들, 경상도 주민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우리는 물리 중심인데. 아 도시의 색채에 따라 맞게끔. 그렇죠. 부산은 항만 도시인데 아시아 최대 항만이 있잖아요. 그럼 부산은 항만의 수도를 하면 돼요. 이런 것처럼 제주도는 뭐 관광 수도를 하는 그러네요. 것처럼 세종이 국가 균형 발전의 시초가 됐다는 게 세종이 행정 수도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면 부산은 그런 수도, 광주는 문화 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전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세종 행정 수도는 나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 직접. 제가 만약에 뭐 대구에 살고 있더라도 그냥 세종시에 이런 어떤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남의 동네 일이야 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지역의 어떤 지방의 도시의 어떤 변화가 하나의 변화가 이제 다른 도시에도 그렇죠.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호주에서 봤을 때 캔버라 같은 경우가 호주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가 꼭 수도가 돼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주를 봤을 때 시드니 500만, 멜버른 500만입니다. 그런데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캔버라가 있어요. 캔버라가 50만쯤 될 거예요. 자, 시드니는 여전히 그 나라의 금융, 경제 수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멜버른은 교육, 문화 수도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도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걸 정립을 시켜주는 국가의 목표잖아요. 그러했을 때 국가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세종시가 우리나라 그 시초, 문을 연 거죠. 다극화 체계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좀
그러니까 하나에만 몰려서 뭐 시쳇말로 해서 몰빵이 아니라 곳곳에 다 각자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도 행복하고 충남 보령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렇죠. 전라남도 목포 사람들도 네. 행복한 도시, 제주도 사람들도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서울 사람만 왜 행복하느냐. 돈이 왜 서울만 몰려요? 제주도로도 가야 되고, 그렇죠. 전남 여수로도 가야 되고, 그렇죠. 보령 서천으로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 도시가 그 도시를 만드는 게 세종시에서 비롯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네요, 진짜. 네.